하급 전사 군복을 입고 있었다. 하급 전사면 어느 그 위치고 또 이 병사의 신원에 대해서 밝혀진 건 아직 없죠?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고요. 예. 하급 전사라 하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부사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사관급으로요. 예.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공동경비구역에 사병들이나 아니면 예. 부사관, 이제 장교들이 다 들어가는데 네. 북한은 일단 복장은 부사관 복장을 입고 있지만은 대부분 다 장교 출신들이고 그렇습니까? 북한의 이런 군사종합대학을 나온 엘리트들 위주로 그리고 당성이 좋은 신분들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 지금 귀순을 하려고 했던 이 지금 부사관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지금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합심조에서 이제 신문에 의하면은 그때 아마 정확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엘리트고 당성이 좋은 사람들이 왔다. JS 근무병, 뭐 외곽 근무병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지프차를 몰고 온 거로 봐서는 뭐 우발적인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JSA는 우리 측 병들의 경우에도 예. 신원 조회를 많이 하죠. 선출할 때 예. 그 신체 조건 같은 것까지를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이를테면 키가 뭐 거의 180cm 이상이고 뭐 여러 가지 특수무술을 하고 있고. 예. 그건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당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쪽도 바로 지금 면대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덩치가 좀 왜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가 죽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보통 우리 북한군들이 좀 왜소하잖아요. 예. 못 먹어서. 예. 근데 JSA 지역에 있는 북한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인 직접 충돌의 위험이 높은 곳인데 긴장도가 높죠. 예.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군 병력들도 이 JSA의 바로 외곽에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는데 이 지역을 찝차를 몰고 와서 총격을 받고 또 달려서 어쨌든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면 예. 이 지역을 잘 알고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서 예. 그렇게 결행하지 않으면 이게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점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이렇게 왔을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아마 이 말은 못하는 상태 모양이니까 그렇죠. 예, 직접적인 얘기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예. 공동경비구역이 우리와 그야말로 북한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이고 여기 이제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비대대장이 있고 유엔사의 경비대대장이 있습니다. 둘 다 예. 계급은 중령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 공동경비구역 안에 이른바 JSA,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서의 그 통제권은 일단 뭐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고 박사 말씀처럼 지프차를 가지고 돌진했다라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계획된 거는 맞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상당히 귀순하겠다라는 의사가 강했던 거죠. 거기서 내려서 다시 또 10m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보도에 예. 의하면 그 집차에서 여기 MDL까지 군사분계선까지. 그렇죠. 근데 거기를 어쨌든 필사적으로 살려고 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총격이 있었고 왜 우리는 대응 사격하지 않았냐. 이게 지금 현재는 좀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귀순 둘러싼 논란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총상이 2발 정도다, 생명엔 지장이 없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우리 지역에까지 북한군이 넘어와서 사격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까지 번져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사분계선 넘는 장면 못 봤다던 그런 얘기도 나왔고 예. 북한군 사격이 우리 그 남측 지역까지 오지는 않았다. 처음엔 그런 취지로 얘기가 전해지다가 그러니까 군 측에서 그런 발표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어제 뭐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국방장관이 그 북측 총탄이 우리 남측 지역으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온 것 맞다라고. 각도로 봤을 때 당연히 우리 남쪽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그렇죠. 도망오니까요. 남쪽으로 도망오고 한 40여 발을 더군다나 그 자동 소총으로 쐈다면 예. 그 총탄이 안 넘어온 게 우리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부분 또 대응이 늦었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군이 물론 아주 그 용감하게 포복으로 가서 기순병을 구해온 그 장병들은 훌륭하게 잘했다는 칭찬도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대응에 조금 늦었다든지 뭔가 조금 덜 얘기하려고 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방에서 나왔던 발언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장관님께서 예결위 출석하고 계셨는데 1시간 뒤에 보고가 됐습니다.
상황 보고는 우선 조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거기 한 15분 내에 보고를 했으면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데 조금 지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포함한 실무진에서 과오가 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우리 군의 늑장 대응입니다. 이번에도 뭐 최고 경계태세를 갖춰야 하는 JSA 조금 지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자체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조금 지연 이 발언 자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 박사님.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예. 지금 우리가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거 155마일 휴전선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해상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어쨌든 총격이 있었다면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군 최고 돼야죠.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돼야 됩니다. 네. 국방장관한테 보고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군 자체 매뉴얼도 최초 사건이 발생하고 15분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국방장관한테는 사실관계가 확인돼서 보고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구나 그러니까 이 총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5분이라고 하는 건 통상적인 시간의 15분이 아닙니다. 그냥 휴식 시간 10분, 15분이 아니에요. 예. 1분, 1초, 10초, 20초 안에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쪽이 상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이번 경우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갖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군사분계선 북쪽 지역의 10m 정도에서 차가 빠져서 이 사람이 걸어서 예. 뛰어서 도망왔다는 뛰었어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사경계선 남쪽 지역의 50m 지점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15분 후에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차에서 내려서 총을 맞고 한 60m를 이동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6, 7발의 총탄을 맞고 지금 저 혼수 상태에 있는 저 상태로는 예. 어렵다고 본다면 예. 결국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그 시점 예. 그 시점까지는 어쨌든 활동이 가능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0.1m라도 우리 쪽으로 발을 디딘 순간 우리 관할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할에서 50m나 더 내려와서 결국은 저 정신을 잃었는데 예.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고가 조금 지연됐다는 식으로 예. 이 사건을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국회에 무슨 경황이 없으니까 저런 답변이 나왔다고는 생각하지만 예. 저것은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고 따라서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뭐 귀순을 하거나 월남을 하거나 월북을 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귀순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상대방 국가에서는 어떤 대응 사격하는 게 당연한 조치 아닌가요? 그래서 대응 사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응 사격을 왜 안 했느냐 얘기인데 늑장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죠. 이 부분은 총탄이 지금 이제 우리 남쪽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예. 지금 그렇게 인정을 거의 한 것이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거의 몇십 초 사이에 벌어진 일 같아요. 지금 40발 쐈다는 거잖아요. 예. 어제 그 차에서 내려서 뛰는데 그 판문각에서 거기서 이제 북한군 병사 3명이 나오고 여기 이제 JSA에 4명이 총. 4초소에서 1명 나와서 4명이 이제 40발 정도 쐈다는 건데 예. 지금 어쨌든 정확한 상황은 아직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조사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지금 설명에 의하면 북한군 병사의 옷이 갈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수풀하고 해서 넘어온 다음에 안 보였다. 그 CCTV상에 안 나타났다 이런 얘기고 나중에 결국 이제 그 TOD 열추적 감시 장치에 의해서 이제 50m 우리 남쪽에 있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인데 예. 우리 군이 이제 포복으로 해서 이제 견인했다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늑장 대응 측면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른바 이제 그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확정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리고 우리 초병에 대해서 사격을 했느냐 여부가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대응 사격을 했으면은 오히려 더 그 JS 내의 상황이 굉장히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고 확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안 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설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연이 보고가 늦게 된 거가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사격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비판할 거는 좀 아닌 게 아닌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를 좀 더 기다려 보긴 해야 되겠지만 오늘 예. 아침까지 이 시각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CCTV를 통해서 북한군의 이상 동태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 있다가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계속 주시했더니 1분 정도 있다가 찝차가 한 대가 우리 쪽으로 향해서 달려오다가 배수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총격이 수십 초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군의 이상 동태가 확인된 순간 우리도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군 매뉴얼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분 정도 있다가 찝차 한 대가 우리 쪽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운전석에 비무장의 북한 군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확인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시점에서 상식적인 판단은 야, 이거 우리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군사분계선을 넘기 10m 전에 차가 배수로에 빠지고 이 사람이 뛰어나왔다면 그렇다면 곧 우리 쪽 군사분계선 경계 안으로 들어올 텐데 그 시점에도 북한군이 계속 사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생각하는데 몇 시간 걸릴 일입니까? 이 부분이 즉각적으로 나와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확전 가능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16분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우리 군이 발견을 못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지금 감지 장치로 확인을 했다 이러는데 바로 앞에서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뛰어오는 걸 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 공동경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실질적인 개선이 그동안 안 돼 왔다라는 걸 이게 증명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나온 예를 들어 열 영상 감시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HD급 화질을 자랑합니다. 최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 쓰는 건 사실 SD급이거든요. 그만큼 성능도 떨어지고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의 적절한 조치들이 사실 이번엔 잘 안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이제 이 JSA 북한 병사들 잘 보시면은 겨울에 장갑을 안 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격 때 권총을 빨리 뽑기 위해서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쟤네는 장갑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이제 그럴 정도로 긴장감이 남북 간의 긴장감이 그야말로 끝에 달하는 곳인데 사실 우리 군의 이런 감시 장비나 이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됐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준 거죠. 아니 작전 실패 북한군을 딱 봤을 때 북한군은 정말 전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군은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 같아요. 대응 사격 문제인데요. 북한군이 어쨌든 북한군에게 쏜 거잖아요. 뭐 10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 초병한테 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급박한 1분 정도 뭐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북한군 귀순 의사가 있는 북한군에게 쐈는데 우리 쪽에서 계속 북한군에게 사격을 하면요. 이건 상황이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막연하게 거기서 그런 상황을 이미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우리가 사격 안 했느냐라고 막연하게 비판하는 거는 그건 좀 생각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최 교수, 그 점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북측에서 했다면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북한 주민들한테 총격을 했다는 걸 갖고 우리가 응사하는 것은 그건 저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쪽을 향해서 오는 곳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군사분계선 10m 전방에서 뛰어서 50m 우리 쪽으로 와서 쓰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어느 시점에선가는 우리 쪽 관할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우리 국가가 보호해야 될 국민인 겁니다.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 대응 사격을 만약에 군이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고려 때문에 안 했다면 이것은 매뉴얼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현장 지휘관의 문제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늘 하는 말입니다. 작전에선 실패해도 경계에선 실패하지 말라는 건데 맞습니다. 가장 군사분쟁 위험이 높았던 그곳이 CCTV 사각지대가 있니 없니 하고 지금 국방부가 우리 국민한테 설명한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믿습니까? 지금 우리 군이 북한군의 동태를 CCTV 가지고서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CCTV 사각지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변명이 됩니까, 이게? 뭐 16분 동안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군사 분계섬을 넘어와서 총을 맞았다. 이거는 또 다른 전혀 별개의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왔지만 군사분 계선 넘기 전의 귀순병에게 쏜 총알이 군사분 계선을 넘어왔다. 이것도 문제지만 예. 만약에 그 귀순병사가 군사분 계선을 넘은 다음에도 계속 사격이 이어져서 당연히 그럼 총알은 우리 쪽으로 넘어왔겠죠. 그랬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일부 북한 병사가 군사분 계선을 막 넘어와서 혹시라도 사격을 한 사실까지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응 사격을 우리가 굉장히 자제, 좋은 의미의 자제고 대응 사격을 지연했다,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강한데 국방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총소리가 딱 끝나니까 아니 뭐지 하면서 이제 우리 이조사 애들이 쓰러진 것을 이제 보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응 사격 여부에 대해서는 유엔사 군정위에서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적절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쏠까 말까 묻지 말고 선 조치한 후에 후 보고해라. 이게 연평해전 이후에 지침이 강조됐는데, 자, JSA 유엔군 사령부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응 사격에 대한 최종 결정 지시는 누가 내린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만약 우리 측 병사에게 직접적인 사격이 가해졌더라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들어가겠는데, 하여튼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병사한테 직접적으로 총알이 날라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엔사와 지금 우리 군이 동시에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역 자체는 이제 유엔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엔사의 그런 결정이 더 강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병사들한테 총알이 날라왔다 그러면 이제 기동 타격 때 출동하고 예. 이제 우리도 이제 거의 이제 전시 상황에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군사 조치들은 없었다고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라든지 이런 뭐 열 추적 감시 장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낙후돼 있다는 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정부가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대응 사격 문제는 아까 연평해전 말씀하셨는데 연평해전 우리한테 쐈던 거예요. 이건 물론 나중에 이제 피탄 지점이 우리나라 이쪽에 군사병에서 남쪽이라면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북한 위반한 거니까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북한군이 우리 군에 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쏜다는 건 상당히 그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동일하게 왜 대응 사격 바로 안 했냐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김 의원 말씀처럼 조금 여러 가지 고려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예. 자, 우리 장병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응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는 보고 있을 겁니까? 남을 향해서 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뛰어왔는데, 예. 그런데 우리 군한테, 우리 장병한테 직접 공격이 없었다고 그냥 보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뛰어오다가 한 15분 정도 우리가 이 사람을 놓쳤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발견됐지 않습니까? 정확히 16분 예, 동안. 16분 예. 후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6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전투 상황에서 40여 발의 총성은 수십 초 만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16분 동안 총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방부 설명은 이 상황에서 북한이 겨누고 있어서 3명의 우리 군 간부가, 장교들이 포복을 가서 간신히 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계구역 안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긴박한 총성 상황은 이미 정리가 된 지 16분이나 지난 겁니다. 저는 우리 부대가 정말 질서 있게 진군해서 데리고 왔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그래서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지금 군의 설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놓고 예. 그 사람을 우리 장교 3명이 낮은 포복을 해서 위험 속에서 구출했다고 지금 그걸 지금 부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대대장 1명과 부사관 2명이 가서 낮은 포복으로 가서 구해냈는데, 저도 고 박사님 말씀에 좀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우리 지역이면 우리가 당당히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 개연성이 있으니까 예. 그것을 최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포복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왜 당당하게 데리고 오지 않느냐는 전혀 근데 별개의 문제인 그게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아니 우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남방 한계에서는 50m 아래인데도 예를 불구하고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낮은 포복으로 갔다. 저는 상식적으로 잘 왜냐하면 이해는 안 지금 됩니다. 총격전이 벌어진 직후기 때문에 예. 북한군이 지금 이쪽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말이죠. 50m를 해봐야 바로 이 앞이에요. 이 사정거리 아니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낮은 폭으로 가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건 전 그야말로 뭐 논리의 비약인 것 같고, 단지 대응 사격 문제는 뭐 양쪽에 양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쪽 우리나라 쪽으로 총탄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건 정전협정 위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넘어왔다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단지 그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고 박사기처럼 몇십 초 만에 순식간에 벌어진 거잖아요. AK 소총이니까 40발 정도면 후다닥 나오고 말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초병들이 우리 쪽에 막 사격하는 게 아닌데, 조준 사격하는 게 아닌데, 이거 쏴야 될까 말까 되는 생각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냥 비난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6분 동안 북한군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숨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 제거한 5발의 총탄 가운데요, AK 소총, 총탄, 탄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죠? 당연히 위반입니다. JSA는 공동경비구역에는 기본적으로 권총 정도만 이제 휴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 양측 모두 이 권총에 있어서는 사실 달인에 가까울 정도로 사격수를 이렇게 연마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군의 발표가 과연 그럼 이 지금 귀순한 사람이 언제 소총에 맞았냐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